탐론에서 나온 슈퍼 줌 렌즈를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DSLR용이고 크롭바디용이고요. 니콘 마운트고, 이제 뭐 구입하기 전에 처음에는 그냥 표준 줌 렌즈가 이제 너무 그 줌이 약하다 보니까 좀 더 멀리 있는 걸 좀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망원 렌즈나 뭐 망원 줌 렌즈 그런 것들, 망원 렌즈는 가격이 좀 비싸니까 망원 줌 렌즈나 이런 좀 저렴한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뭐 고민을 하다가 구입한 제품이고요. 뭐 가격은 16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뭐 렌즈 중에서 이제 저렴한 편이죠. 근데 이 모델이 조금 저렴한 것도 있지만 원래 새 제품 가격은 그래도 한 25만 원? 한 25만 원, 30만 원 하는 것 같던데, 얘는 이제 병행 수입 제품으로, 병행 수입이라는 게 저도 그냥 일본에서 들여온 뭐 OEM 제품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전시 상품? 그러니까 중고 비슷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상태는 일단 상당히 좋은 상태인 물건이 왔고요. 처음에 이 초점거리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슈퍼줌 렌즈가 좀 화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가 지금 18에서 200인데 차라리 뭐 70, 200이나 아니면 한 50에서 한 200이나 50에서 300 사이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대가 뭐 그렇게 저렴한 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애누리에서 검색해보면 일단은 한 10만 원대로 나오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제 C급 렌즈는 그 가격인데 그것마저 품절 시켜놓고 뭐 후드 정품 후드 뭐 해가지고 가격 더하고 보면 걔도 어차피 한 20만 원 중반에서 한 30만 원대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약간 망원 줌을 경험해 본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제일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얘가 눈에 띄었고, C급 렌즈 중에는 뭐 한 10만 원대 초반에 파는 것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재고가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병행 수입인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병행 수입이긴 한데 거의 새 제품처럼 상태는 좋은 거다라고 하길래 구입을 해봤고요. 탐론에서 나온 18에 200이고 뭐 간단하게 외관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관은 별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병행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별도로 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병행 수입이고 이제 박스를 안 뜯은 병행 수입? 그러니까 병행 수입인데 약간 새 제품인 거는 한 20만 원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도 거기 써 있는 건 한 16만 원, 뭐 애누리 같은 거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할인 받아서 한 14만 9천 원인가 아무튼 15만 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망원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제가 찍는 사진에서 대부분 풍경이나 이런 걸 찍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어디 전시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모델을 땡겨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서도 이렇게 배경 찍다 보면 어떤 뭐 사물이나 이런 거 좀 땡겨서 찍고 싶은 그런 생각에 구입을 해봤는데, 약간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 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게 사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지. 아마 제 가격을 주고 샀으면 좀 기대 이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기대 이하냐면 지금 얘는 05년도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도 이제 얘는 손떨림이 없는 모델인데 손떨림 있는 모델들이 이후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가격이 한 40만 원, 50만 원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손떨림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걸 구입하고 나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니까, 구입하기 전에 물론 살펴봤어야 되지만 이 줌 망원 렌즈, 그러니까 슈퍼 줌 렌즈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 선명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냥 기본 번들 렌즈는 1855인데 얘보다도 기본적인 선명도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처음엔 사진 찍어보고 얘 왜 이렇게 흔들리지 했는데, 뭐 손떨림이나 이런 건 이제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 손떨림을 잡고 나서도 더 이상 선명하게 안 되는 그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변동이 큰 줌 렌즈나 이런 슈퍼 줌 렌즈는 화질이 안 좋다는 말이 있었구나라는 걸 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래도 땡길 수 있다는 거 그 장점 하나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풍경 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쓸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뭐 어디 전시회나 뭐 이런 데 놀러 가가지고 약간 뭐 사물을 땡겨 찍는다든가 이럴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게 18에서 200이라 광각도 되기 때문에 광각까지도
조금 더 조작을 숙련을 하다 보면 셔터 스피드 어느 정도는 해야 안 떨리더라 뭐 이런 것 좀 파악하고 조리개 좀 조여주고 이러면 얘도 아주 이렇게 또렷하게 그 경계선이 구분되는 그런 선명한 이미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185만 갖고 다니던가 아니면 1855랑 두 개를 갖고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망원 좀 땡길 거 있으면 얘를 바깥 끼고 뭐 이렇게 렌즈를 교체하던가 할 텐데 이거 하나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이거 이제 광각도 되고 망원도 되다 보니까 활용도도 좀 넓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제가 이거 처음에 써봐가지고 그런지 확실히 감은 못 잡았어요 이게. 근데 뭐 조금씩 뭐 조리개도 쪼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또 아주 안 선명한 건 아니라서 광각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확대했을 때 뭔가 경계선이 좀 뿌예 보이는 그런 거지 원본 크기로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얘가 막 밋밋하다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탐론 정품 후드가 들어있고 탐론 렌즈 뚜껑이 들어있고요. 밑에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판매자는 그 렌즈 중고나 이런 병행 수입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렌즈를 한 10만 원에 올려놔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정품 후드에 앞에 그 UV 필터 해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옵션가로 해가지고 그거에 옵션가를 한 3만 원 막 6만 원 이렇게 걸어가지고 결국은 렌즈를 한 16만 원 20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상수를 부려놨던데 이 판매자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더라고요. 가격이 뭐 그렇다고 완전히 싼 건 아니었지만 다른 그 정품 후드 옵션으로 껴있는 데보다는 그래도 한 2, 3만 원 정도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품 후드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게 판매하는 이런 판매자 약간 그 태도가 제가 볼 땐 괜찮기도 하고 가격도 또 한 1, 2만 원 저렴했고 해서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탐론 렌즈 뚜껑인데 되게 짱짱해요. 렌즈 뚜껑이 짱짱하기도 하고 되게 단단한 게 아주 느낌이 좋아요. 제가 지금 니콘 렌즈 뚜껑도 그냥 그러긴 한데 이렇게 눌러보면 얘는 뭔가 아주 단단하고 딱 맞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에 비하면 또 니콘은 뭔가 좀 허술한 느낌도 있어요. 니콘 정품 뚜껑일 텐데도 아무튼 뚜껑이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앞에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 후드인데 저는 번들 렌즈라서 후드가 없었어요. 아주 정품 뭐 니콘 정품 후드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이 후드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얼마더라 이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호르스밴드에서 나온 이제 호환 후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플라스틱에 어떤 뭐 코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꽃무늬 모양만 만들어져 있는 후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역시 뭔가 이런 정품 후드는 이런 건지 겉면에도 약간 그 오톨도톨한 때 안 타는 코팅 같은 게 살짝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 그 빛 반사를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죽여줄 듯한 그러니까 빛이 렌즈로 안 들어가게 여기서 이제 빛이 반사되는 빛이 안 들어가게 뭔가 이렇게 줄무늬 처리나 안에도 약간 무광택 비슷한 그런 처리도 되어 있는 게 이래서 정품 후드를 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위쪽에 거리가 나와 있어서 이제 초점링 돌려가지고 무한대 그리고 최소 거리가 0.45m인데 이게 한 45cm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에서 렌즈까지 거리니까 이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상당히 튀어나오거든요. 그 렌즈 끝에서 45cm가 아니고 이 카메라 본체에 있는 그 이미지 센서 위치부터 45cm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그냥 그럭저럭 쓸 수 있는 데다가 얘가 또 줌도 상당히 많이 당겨지니까 뭐 가까운 접사는 못하겠지만 45cm 바깥에서 줌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접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매크로 렌즈라고 어디 써 있을 거예요. 모델명에 써 있고 되게 거리 여기 앞에는 초점링 요거는 지금 줌링이고 옆에 보면 잠금 스위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뭐 특별히 헐거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좀 많이 튀어나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경통 자체가 이제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는데 저는 뭐 별로 의미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중간에서도 이 잠금 버튼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통을 빼놓은 상태에서 잠가지면 또 모르겠는데 얘가 그냥 이거 닫았을 때만 이 잠금 버튼이 있는 거라 오히려 지금 니콘이 번들 렌즈에 있는 그 버튼으로 누르고
그냥 돌리는 그런 방식이 더 편하던데 얘는 모르겠어요. 하긴 얘가 지금 2005년 모델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뭐 개량돼서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초점 거리가 지금 18에서 200mm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300mm나 200mm나 아무튼 직접 써보면 사실 18mm가 워낙 이제 광각에다가 좀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18에서 100까지는 체감상 상당히 많이 당겨지는 느낌인데 100에서 한 200 이 사이는 그렇게 많이 당겨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에서 100이면 이게 5배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배 줌이니까 상당히 많이 당겨지는 느낌인데 100에서 200은 이게 2배 줌밖에 안 되니까 사실 100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게 땡겨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300도 상황은 좀 비슷하고 200하고 300도 상황은 비슷하고 18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거의 한 10배, 11배 정도 되지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런 배율로 비교했을 때 한 35mm로 친다면 한 5, 6배 줌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이제 얘는 크롭바디다 보니까 1.5 곱해가지고 사실상 18mm면 한 25mm 정도 될 테고 200mm면 한 300mm 정도 이렇게 이미지가 좀 잘라져가지고 더 큰 이미지가 맺히긴 하겠죠. 옆에 이제 AF, MF가 있고 이게 모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얘가 지금 모델명이 AF 18200, F3.5 6.3, IF 매크로 62, A14인데 원래는 그 크롭바디용은 AF-S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AF로 돼 있는데 크롭바디예요. 그러니까 크롭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크롭용은 아니고 AF-S가 이제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렌즈고 AF는 모터가 없는 렌즈네요. 잠깐 헷갈렸는데 니콘 보급형 바디에는 이제 이 렌즈 모터가 내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AF 모델을 쓰면 수동 초점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제 뭐 풀프레임이나 약간 한 중급 보급형에는 카메라 본체 자체에 니콘만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 본체 자체에 그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모터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AF용 렌즈를 사용해도 이제 오토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AF 모델이긴 한데 모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콘 거에만 모터가 없는 게 있고 모터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모터가 있는 거를 구입을 했고 모터가 없는 거는 한 3만 원 정도 더 가격이 저렴했어요. 그리고 18-200mm는 초점거리고 이제 조리개 값이 최소 3.5에서 6.3이니까 조리개 값은 뭐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둡다고 할 수는 없고 한 3.5면 지금 쓰고 있는 185 번들 렌즈도 3.5에서 5.6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IF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약간 이너줌까지는 아니고 이 초점 맞추는 걸 원래는 초점 맞추는 게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돌려보면 풀어야겠네요. 초점을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렌즈들은 이 앞에서 이 앞쪽 렌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IF라는 건 이제 중간 렌즈를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앞에 경통이 뭐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장점이 있다더라? 아무튼 안에다가 하면서 뭔가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까먹었고 이제 매크로로 뭔가 접사도 가능하고 지금 이 지름은 62mm고요. A14는 모델명이고 그 외에는 별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비굴절 그리고 LD는 저분산, XR은 고굴절, DI2는 이제 탑론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풀바디는 그냥 DI라고 되어 있고 이제 크롭바디용은 DI2, 미러리스는 DI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좀 설명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얘가 지금 이게 상당히 길게 튀어나와요. 지금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XR이 이제 고굴절 렌즈인데 고굴절 렌즈를 사용하면 이 부피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굴절률이 다른 렌즈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2배, 3배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경량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크기가 지금 한 8cm 정도 되는데 이 길이가 8cm, 9cm 정도? 한 8cm 정도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번들 렌즈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지금 200mm 치고는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다른 어떤 뭐 70에 300mm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긴데 얘는 지금 크기는 상당히 작게 나온 편이고 대신 이렇게 돌리면 거의 몸체에
몸체만큼 길이가 더 튀어나오죠. 장착해 갖고 보면 약간 코끼리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땐 좀 웃기기도 하던데, 이제 이렇게 길다 보니까 얘는 지금 새 거라 그런지, 새거? 뭐 새 거겠죠. 새 거는 아니겠지만 전시 제품이면 뭐 많이 사용된 거긴 하겠지만, 이게 뭐 흘러내리거나 그 정도로 그러진 않더라고요. 살짝 빡빡하진 않은데 안에 그냥 적당히 잘 붙어 있는 느낌이라 굳이 잠금 버튼을 써서 이걸 닫아놔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던데요. 제가 구입하자마자 뭐 자전거 타고 광주청 가가지고 한번 자전거 타면서 그냥 목에다가 카메라 차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렇게 수그려 있어도 경통이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잡아 당기면 좀 빠지긴 하지만 굳이 뭐 잠그고 써야 될 정도로 얘가 흘러내리진 않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가고 조금 마모되고 이러다 보면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경통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 앞에 렌즈는 뭐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렌즈는 밀면, 그러니까 이게 렌즈가 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뭐 결국은 여러 개의 렌즈를 거리를 조절해서 뭐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데, 뒤쪽은 이렇게 생겼고 마운트 부위는 금속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게 뭐 충격을 가할 일이 없어서 카메라에 별로, 뭐 떨구면 또 모르겠지만 플라스틱도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제 번들 렌즈에는 그냥 하얀색 뚜껑으로 덮여 있었는데, 뒤쪽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이런 뚜껑을 딱 있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요. 망원 줌 렌즈, 뭐 슈퍼 줌 렌즈, 이런 렌즈들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인 것 같아요. 단점인 것 같아요. 화질이나 이런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특히 망원으로 당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약간 광각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사용할 때도 이런 뭐 1855처럼 그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들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같은 모델에 손떨림 방지가 들어있는 모델은 가격이 한 25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손떨림 방지가 없다 그래서 뭐 없으면 물론 이제 안 좋은 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아무래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얘를 그냥 찍어보니까 못해도 한 최소한 500? 그러니까 500분의 1초나 640분의 1초 이 정도까지는 돼야 조금 안 흔들리는 사진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를 쓴다 그러면, 니콘의 이거랑 같은 렌즈의 경우 손떨림 방지를 보니까 한 4단계? 한 4단계 정도 더 그 셔터 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640으로 안 떨리는 사진을 이 렌즈로 찍을 수 있으면, 만약에 손떨림이 있는 모델이 뭐 한 3단계나 4단계 정도 보정 효과가 있다고 치면 320, 160, 한 80? 그러니까 80분의 1초로도 안 떨리는 사진을 얻을 수 있게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뭐 한 40분의 1초 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충 설명을 봤을 때는 한 3단계 정도.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셔터 속도를 늦춘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셔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낮, 뭐 햇볕 쨍한 대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약간 우중충하다거나 뭐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도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셔터 속도로 이제 떨리는 것도 잡아야 되지만, 사실은 조리개 값도 살짝 올려가지고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조리개 값도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 조리개 값은 둘째 치고라도 셔터 속도를 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리려면 결국은 이제 감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감도를 올리면 이미지가 좀 짜글짜글해지죠. 근데 뭐 DSLR 정도면 찍어보니까 2000, 3000까지는 감도가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진이 나오던데, 아무튼 손떨림 방지가 있으면 감도를 안 올리고도 안 흔들리는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한 3단계 정도 보정한다고 치면, 셔터 속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감도도 어떻게 보면 또 2배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100분의 1초에서 떨린다. 그럼 나 200분의 1초로 해야겠다. 근데 이제 광량도 부족하고 감도밖에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감도가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셔터 속도를 200도 안 되겠는데 400을 해야겠다. 그럼 400으로 올리면 감도도 같이 한 400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감도하고 셔터 속도하고도 그 한 단계 오르는 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감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건 조금 단점이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있는 게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죠. 이제 감도를 올리지 않고 좋은 화질의 사진을 손떨림, 그러니까 렌즈가 움직여서 손떨림을 잡아줌으로 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모르겠어. 그렇게 1파로처럼 딱 경계선이 나눠지는 사진이 안 나와서 사실 조금 약간 실망이긴 해요. 근데 그냥 뭐 100%한 100%? 100% 이미지를 그냥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그 경계가 이렇게 딱 선으로 그은 것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게 있는데 얘는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무게가 지금 398g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게가 꽤 나갈 것 같긴 해요. 번들 렌즈보다 한 2배 정도 나가던데 418g인데요. 아무튼 400g 정도라서 들고 다니면 그렇게 약간 부담스러운 무게긴 해요. 카메라에 장착해서 이렇게 목에다 매면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이 있고, 거기다 이제 앞코까지 나오게 되면 약간 앞으로 이렇게 쏠리긴 하는데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지금 400g이긴 한데 사용했을 때 뭐 아주 무겁다는 느낌은 아니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스펙 같은 데 나온 것 중에 이제 MTF 차트라고 있는데 그 차트 보면 대충 그냥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어렵게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MTF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로축은 대비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대비로 1에 가까울수록 더 선명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 가로축은 크롭 바디가 이제 센서 크기가 23mm니까 이게 중심부터 해서 가장자리까지 어떤 정도로 얘가 변화를 보이나를 나타낸 거라 12에서 한 13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24mm의 중앙에 딱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를 나타난 거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풀바디 같은 경우는 이게 35mm니까 한 17? 뭐 17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대충 이게 지금 NTF 차트가 이 렌즈 건데 광각 18mm 광각에서는 거의 한 뭐라 그래야 되지? 한 중심부에서 한 9mm 정도니까 이렇게 지름으로 따지면 18mm 정도? 한 절반 좀 넘어가는 그 정도 영역까지는 뭐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 이후로 약간 외곽선, 약간 가장자리 부분, 이 부분은 좀 흐리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제 망원으로 당겼을 때는 얘는 그나마 영한 편인데, 어떤 렌즈들은 보니까 아예 그냥 처음 시작부터 1이 안 되더라고요. 한 0.8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떨어지는 형태도 있고, 그나마 얘는 망원에서 제일 중심부는 선명하게 나오긴 하나 봐요. 근데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당 이 뭐 10줄? 밑에 있는 이 연한색 줄하고 이 점선은 밀리미터당 30줄인데, 이 밑에 있는 게 약간 그 선명도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 봤을 때도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광각에서는 그나마 뭐 좀 괜찮은 편인데, 그냥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약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뭐 그냥 전체적으로 이 중앙부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흐리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니콘 구입할 때 샀던 번들 렌즈고 1855 렌즈고, 얘도 보면 얘는 광각에서 보면 거의 한 8, 90% 이상은 좀 충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얘도 그냥 떨어지는 거라서 얘 위에랑 비슷하니까, 얘가 지금 거의 한 9mm 때부터 9mm 때 한 0.8 찍히고 그 밑으로 쑥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한 0.8이 한 12mm까지 유지가 되니까 얘보다 얘가 약간 더 선명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최대 줌으로 당겼을 때 지금 55mm에서는 거의 전부 다 선명한 상태로 나와요. 근데 위에 거는 오히려 이제 망원으로 당겼을 때 좀 떨어지는 그게 있는데, 다른 망원 렌즈들 MTF 차트를 봐도 대부분 다 이거랑 상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이 번들 렌즈처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 자체가 변동폭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고, 대부분 이렇게 훅 떨어지던가, 특히 망원 구간에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1이 아니고 한 0.9나 0.8부터 출발하는 그런 렌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랑 비슷한 뭐 시그마 렌즈나 이런 거에서 MTF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나은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그냥 뭐 초음파 모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초기 모터? 초기에 사용됐던 그런 모터인 것 같은데, 소리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별도 뭐 초음파 뭐 USD인가 울트라소닉으로 표시가 되죠, 탐론 렌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초음파 모터도 아니고 그 전 세대 모터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들을 만한 정도 같은데, 이 정도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초점 잡는 속도는 모르겠어.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AF로 잡으면 그냥 쓸 수 있을 정도. 얘가 이제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슈퍼줌이나 뭐 이렇게 망원줌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초점이 잡는 그 세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그 망원 영역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나 이런 경우에 못 잡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럴 땐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185 저런 초점 영역이 짧은 줌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서 해도 초점을 다시 더 세밀하게 잡아주는데, 얘는 그렇게 세밀하게 잡진 않고 그냥 무한대 영역 근처에서 잡히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다 거기에요. 더 세밀하게 잡히는 그런 건 없고, 얘는 지금 기본 번들로 들어있던 185 그냥 일반 줌렌즈고요. 소리는 조용하긴 조용하네요. 상대적으로 한 절반? 한 절반 3분의 1? 뭐 그 정도 소리인 것 같은데, 얘도 뭐 초점 잡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서 소리는 약간 찌징 찌징 뭐 이 정도로 미약하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동영상 할 때 얘가 이렇게 자동 초점 모드로 해가지고 찍을 때 소음이 안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라서, 어차피 동영상 모드에는 그냥 수동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아까 저기 쟤에 비하면 얘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하네요. 얘 같은 경우는 탐론 1750이고, 이게 이런 옛날 탐던 모델은 이게 좀 소리가 큰 것 같긴 한데, 얘가 아마 이번에 구입한 저기 18200하고 같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여기 표기상으로도 뭐 울트라소닉 이런 것도 없고 일반 모터인데, 얘는 조금 더 시끄럽긴 해요. 잡아보면 딸깍거리는 소리는 여기 지금 60D에서 나는 밀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소리고, VC까지 키면 그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허공에서 바람 새는 소리 같이 휙 하는 소리가, VC 그 렌즈 움직이는 모터 소리가 좀 있는 편이고, 얘는 이제 700에 200인데 얘는 울트라소닉이라고 써있는 초음파 모터네요. 일단 손떨방 키면 얘도 역시 그 모터 소리가 있네요. 윅윅 하는 소리가. 일단 손떨방 끄고 그냥 초점 잡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면